결혼 후에 아이 없이 딩크족으로 살고 싶은데 남자친구 생각이 바뀔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Y 염색체는 폴리가미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변해서 모노가미로 만들어야지 가정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Y 염색체대로 폴리가미를 원한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다닌다. 그러면 가정의 유지가 안 되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모노가미, 1대1,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 몇천 년 동안 해봤더니 그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염색체는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폴리가미를 하고 싶은 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유부남이든지 딩크 부부 남자든지 뭐 총각이든지 그건 다 똑같아요. 그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본성이에요. 그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 그렇죠? 그럼 본능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럼 뭡니까? 무리지어 살고 있죠. 무리지어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 사자도 알파 메일이죠. 거기도 숫사자 하나, 암사자 여럿이죠. 그리고 사슴 같은 경우도 보면 알파 메일이죠, 다. 그러니까 메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파 메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Y 염색체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죠. 지금 사회에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자가 돈 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뭡니까? 남자가 돈 벌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냥 직장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럼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차죠. 두 번째 바뀌는 건 뭡니까? 집이죠. 세 번째 바뀌는 건 뭡니까? 마누라라고 하죠, 마누라.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세컨드를 들이거나. 그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그 Y 염색체 속에는 알파 메일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책임감이 생겨요. 아내를 위해서? 아니,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젊은 남성분들이 처음에 아내하고 사랑하고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자기가 딸을 낳았을 때 뭐 자신이 그 와이프의 느꼈던 그 사랑보다 10배 더 사랑을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데 조그만 딸이 싫어 나 아빠랑 안 놀아 이제 엄마하고 놀 거야 그러면 상처받는데요. 그렇게 사랑을 줍니다. 남자들이 아빠가 되면. 그리고 그 조그만 딸을 아니면 조그만 아들을 참 내가 잘 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쵸?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딩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보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그냥 뭐 딩크로 살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는 아이 원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 같은 경우
딩크를 원하시는데, 강력히 원하시는데,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딩크가 더블 인컴 노 키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이 없이 맞벌이 하는 부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더블 인컴이면 노 키즈가 되는 게 아니라 노 키즈면 더블 인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더블 인컴. 그러면 맞벌이가 되면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가 없으면 맞벌이를 꼭 해야 돼요. 근데 그 맞벌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게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가 없다. 그러면 남자하고 1대1로 맞짱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해병대 가면 여자는 또 해병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없다는 것은 맞벌이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 당연한 거냐 하면, 남자하고 수입이 똑같든지 아니면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딩크를 선택하시는 여성분들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남편하고 이혼하더라도 혼자 아주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뭡니까? 남자친구가 생각이 바뀔까 봐 걱정됩니다. 걱정되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남자들이 40 넘어서 이 딩크 부부들이 이혼을 하면, 남자들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60까지 있어요. 여자들은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40에 이혼해도 남자는 젊은 여자 만나서 아기 낳으면 돼요. 아기 낳고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러면 그 남자가 딩크가 된다고 믿고선 10년 동안, 2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여자는 뭡니까? 그 딩크 부부를 하면 누구에게 좋은가 나쁜가 물어보시면 저는 여성에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주에서 말년운을 자식운으로 보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말년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병들고 외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딩크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딩크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믿으면서 혹하지 마십시오. 이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한 세대가 무슨 며칠 안 되고, 뭐 박테리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뭐 30분이면 한 세대가 나타나지만, 인간은 한 세대가 적어도 30년, 40년이 지나가요. 지금 시작한 이 딩크의 문제들은 30년, 4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너무 늦죠. 우리가 똑같은 어떤 일정한 어떤 관습을 몇천 년 동안 가지고 내려온 이유는, 그게 우리가 사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